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보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가 여기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터지고 나서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그 뒤로 쉬지 않고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두 번째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물 소화 과정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추가 상승 여부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쵸? 하락이 너무 가파르게 나왔고 횡보하는 구간이 있기는 했지만 이쪽 구간에서 단기간에 너무 조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쪽 구간에서 약간 조금 쉬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약간 좀 깊게 나왔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 두산 로보틱스를 볼 때 두 가지 이슈를 두고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미국에서 제조업 기반으로 가고자 하는 욕망이 큽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가격 경쟁력이 있을까? 그렇죠. 가격이 너무 높아지면 누가 사지? 이런 부분을 들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로봇입니다. 로봇.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두산 밥캣은 원래 미국 기업입니다. 근데 두산이 인수를 한 거고, 밥캣은 미국 내에서 영업망을 탄탄하게 갖추고 있죠. 이런 부분과 함께 밥캣은 탄탄하게 지금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로보틱스에서 필요한 금융에 대한 좀 그런 그 조달 목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에는 두산 로보틱스의 실적이나 재무구조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인데, 아무리 두산그룹이 뒤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인 재무제표를 개선하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본다면 두산 로보틱스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한 가지의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은 있지만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자, 이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작년 10월 달에 상장을 하고 나서 하락폭을 크게 가지고 갔는데 여기 28,000원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정도가 공모가였고요. 공모가에 닿기도 전에 반등을 했고, 그리고 나서 크게 시세를 냈죠. 근데 이쪽 구간에서도 적자였고요. 이쪽 구간에서도 적자입니다. 그러면 적자인 상태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몇 조? 5조입니다. 자, 그럼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 즉 기대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기대감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꾸준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기대감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대감을 우리가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단순히 산업의 구조를 우리가 쭉 보면서 이거 좋겠는데?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 있죠.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아가야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즉,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뭐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기대감에 맞춰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가격을 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가격을 본다는 건 앞으로 기대감, 즉 우리가 돈이 기대감에 맞춰서 돈이 같이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을 봤을 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죠. 과거에 형성돼 있었던 고가 매물이 쏟아져 나올 텐데 이 쏟아져 나오는 매물을 어떻게 잡아내느냐, 그게 타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매물 소화가 끝나면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인정을 받는 그 순간 주가는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구간에 맞춰서 타점을 잡는 게 맞습니다. 보유기간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보유기간을 줄이는 것에 공감을 한다면 댓글로 공감이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이 보유기간 관련된 영상을 하나 더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가격을 봤을 때 뭘로 봐야 됩니까? 타점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타점을 어떻게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에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그 내용을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태성이죠. 그렇죠? 어떤 식으로 수익을 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정확하게 제가 올라가는 구간에 매매를 했을 때 5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 즉 돈을 보고 매매를 한 겁니다. 보유기간은 짧죠. 주식시장에서 보유기간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만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바닥이다, 이걸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조선주들의 움직임이 좋은데 조선주들의 매매를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STX 중공업 보면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 매매를 하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죠. 자, 그랬을 때 36%, 14%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기습적으로 라이브를 진행하는데 그때 기법에 대해서 어떻게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지 그 기법 강의에 대해서 라이브로 진행을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올라가는 구간에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이나 라이브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그리고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와 그리고 라이브 할 때 입장 링크를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내 스스로 어떻게 매매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내가 어떻게 찾아낼 것인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여기서 내가 실전에 들어가면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의 모든 등락폭을 내가 다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내가 철저하게 올라가는 부분에서만 지속적으로 매매 연습을 한다. 그랬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 타점을 잡을 수 있고,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여기 두산 로보틱스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딱 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정확하게 한 가지입니다. 반등에 대한 확인. 지금은 올라가고 나서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이쪽에서 지금 두산그룹이 강하게 조금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을 갑자기 기습 공시를 했죠. 이러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밥킷을 떼어오는 부분, 그리고 밥킷 주주들 간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작용을 하고 두산그룹에서도 새롭게 무언가 그 대안을 마련해서 공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게 쉽게 이렇게 되진 않을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두산 밥켓은 지금 돈을 벌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는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데 성장성, 즉 앞으로 좋아질 만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두산 로보틱스의 평가치를 0.65대 1로 비율을 잡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쵸, 로보틱스의 이 평가치를 너무 높게 잡아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두산그룹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두산그룹의 행태 자체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 건 되게 투자자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건 맞습니다. 방향은 맞지만 방식이 잘못됐다. 근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게 누가 만들어요? 두산그룹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강하게 밀어붙여서 할 겁니다. 두산그룹은 원래 그런 기업이니까. 자, 그러면 이런 인수합병건에 대한 부분을 했을 때, 그쵸? 이렇게 지배구조를 변경했을 때 가장 수혜를 보는 건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지금은 노이즈에 지나지 않는다. 그쵸? 그리고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등 확인을 하고 가격적인 부분을 확인을 해서 매매할지가 중요한데, 이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면 여기 댓글에 꼭 신고가 그리고 공감이라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신고가 내는 종목군들을 매매하는 구조적인, 즉 가격적인 부분을 실전에서는 여기, 그쵸? 이런 식으로 제가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매매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라이브에서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여기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실시간 내용은 소통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기억하시고, 자, 이렇게 가격을 잡는 기준치,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성장성은 사실상 의심할 여지가 없죠. 협동 로봇 분야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오히려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산 로보틱스는, 그쵸, 여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삼성에서 사들였죠. 그렇다 보니까 삼성 쪽의 일만 받아와서 해야 되는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법령적인 일 처리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봤을 때 철저하게 올라가는 부분 확인해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지만 그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 그쵸?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 나가야 될지 그 전략은 두산 로보틱스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한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 로보틱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 즉 2주 안에 어떻게 수익을 낼지 그 가격적인 부분과 함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주식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모든 종목군들은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래서 올라가는 구간에 공략해야 되는 그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을 가장 쉽게 설명을 드려놨으니까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시고요. 무엇보다 모든 분들이, 그쵸, 가격적인 이해를 한다면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